하는 줄 알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네요? 지우스가 함께하는 히스토리. 네. 2014년 11월 23일입니다. 예, 29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에 쌤이 내줬던 숙제, 잠깐 우리가 정답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교재에 저번에 냈던 부분은요, 우리 한 권을 끝낸 세계사에서 106쪽이네요. 네, 정답을 확인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인데, 우리 아메리카로 문명이 있었던 우리 고대 세 가지 문명이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1번에 해당하는 문명, 어디입니까? 마야. 1번은 마야문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의 과테말라 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얘는 대표적인 도시로서 우리가 메리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메리다. 메리다. 여기 유명한 보석이 뭐가 유명하냐면요. 지금도 유명한데 토파즈 오팔 이런 보석들이 좀 유명하고요. 여기서도 유명한 게 담배 이런 거 원산지 여기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담배.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왼쪽에는 우리 지역. 아즈텍. 네, 뭐라 부르죠? 아즈텍이라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저번에 그때 우리 문명의 멸망 원인 쌤이랑 서면서 공부해봤었죠? 사실은 아즈텍 문명의 멸망 원인은 여러 가지 중에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아즈텍 문명은 상대방이 이웃 문명을 정복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을 했었지? 정복된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었지 나중에? 치워요. 네, 앉으세요. 네, 인신공양이 있었지? 네. 그것 때문에 아즈텍 제국의 그 이외의 여러 부족들은 사실은 아즈텍 제국을 너무 싫어했던 거야. 다시 말해서 사실은 아즈텍 이 아메리카 사람 인디언들 사이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르난 콘테스가 왔을 때 트라스칼라라고 부르는 부족이 있었거든? 트라스칼라라는 부족은 아즈텍 명 제국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프로테스랑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라스칼라 애들이 길 안내를 해서 테노치테틀란으로 안내해서 이걸 멸망시킨 거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즈텍 명의 제국의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내부적 분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사이가 뭉친 게 아니라 서로 흩어져 있는 거지. 잉카 제국과 달리.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런 원인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합쳐야 되지. 여기 이제 서로 잡히지 못했던 거죠. 외적이 침입했는데 같이 연합해서 물리칠 것이 아니라 다 따로따로 놀았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재원아, 쌤이 지금 저 숫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3번 정답. 무슨 지역 문명이었죠? 잉카 문명. 재원아, 이제 해왔나요? 눌러주세요. 빨리 제가 빈칸 먼저 채우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오른쪽에 있는 부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고 척박한 일의 밀림 속에서 살아가게 했던 마야인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확보했습니까? 네, 식량이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 대부분 특히 옥수수를 많이 먹었죠. 그래서 가뭄과 옥수수에 강한 옥수수를 재배했다는 것이 마야 문명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폴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마야 문명을 신화를 담고 있는 전설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채우세요, 재현아. 어제 이렇게 밤늦게까지 준비하느라 고생했나요? 아니요, 아마 진작해야지 이걸. 했을 거예요. 자, 아즈텍 문명입니다. 자, 텍스코코 호수. 주소 안 됐는데. 그러니까 네, 왼쪽입니다. 아즈텍 문명입니다. 텍스코코 호수 중앙에 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그에는 뭐라 지었다고요? 테노치티틀란. 자, 테노치티틀란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이제 도시를 명명했고요.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인신공양 풍습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신공양을 해서 이 죽은 사람의 심장을 호수에 바쳐야 호수의 신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준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몬테스마 2세는요, 자, 누구의 침을 받아가지고요? 코르테스. 네, 코르테스. 에르나 상관없고요, 성이니까. 그래서 코르테스가 왔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을 삼켰던 거예요. 뱀을 갖고 있는 이렇게 뱀 모습이 사람 환상했던. 네, 웃기죠? 자, 오른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과 천문학
상당히 내겠다. 우리 마야 보니까 빠진 게 있었죠. 저 52년 동안에 세상에 52년 만에 세상이 끝났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마야의 피라미드입니다. 자, 지금도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뭐 태양 피라미드, 달 피라미드라는 부르는 양대 그 피라미드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기를요. 생각해보니까 마야 문명에도 피라미드가 있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 예전에 배웠었지. 이스트 문명에도 피라미드가 있잖아. 피라미드가 둘 다 있네? 혹시?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은 옛날 세상이 멸망하려고 했을 때 엄청난 큰 홍수가 닥쳤어. 그때 노아의 방주라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딱 7개의 부족을 남겨놓고 다 죽었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그 중에 하나가 마야. 그 사실이 아니죠, 사실.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은 인류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더 재밌는 건 이거인 거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마야나 이집트나 피라미드 문화가 있잖아. 이건 우리가 증명해 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가 문화의 공통점이 있는 건데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앞으로 역사, 우리 인류의 많은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해명해야 될 중요한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이죠? 자, 임금명 나와 있어요. 자, 부족한 식량 확보를 위해서 황제 누구는요? 자, 파차쿠티. 네, 임금명을 굉장히 한 단계 고차원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조선시 시대의 황제 파차쿠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단식 밭을 만들겠습니다. 왜? 여기는 형제가 적었죠. 왜? 여기 무슬림 산맥 때문에 네, 그 산맥 때문에 왔습니다. 세 번째 내용 볼까요? 자, 네, 이거 뭐라 부른다고? 위프라 부른대요, 위프. 퀴프 아니에요? 퀴프. 그래서 퀴프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매듭이죠? 매듭을 이용해서 이제 문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신기합니다. 피사로. 자, 그 다음에 에스파냐의 자, 이재용이 말하는 피가로의 결혼의 그 노래 말고요. 프란시스코 피사로예요. 쌤이 계속 그 노래 너무 생각났습니다. 재원이가 그 노래 불러줘가지고. 그게 옛날에 모차르트라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예, 그 사람이 만들었던 그 이제 그런 악극이죠. 자, 우리 이제 마야의 옥수시나 폭불도 나와 있습니다. 자, 마야의 신은 같은 경우는 세상을 창조한 지 자신들, 성계의 인간을 만들었었는데, 맨 처음 인간의 모습, 무엇으로 만족했다고 합니까? 네, 진흙을 만족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들자마자 녹아버렸어요. 아이고, 슬퍼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만들었던 것은 자, 무엇을 재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또 한계가 있죠. 불에 타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만들어진 게 바로 무엇이었다? 옥수수였다. 그래서 옥수수를 제물로 바친 이 신이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아하! 옥수수를 인간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털을 옥수수의 털은 머리가 되고 그 말 나와 있지. 옥수수 죽으로는 피가 되고 이렇게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야 사람들은 옥수수를 굉장히 숭배하는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관련된 거 뭐 없나? 작물이라거나 뭔가 이렇게 물건에서 신성시하는 거. 옥수수같이 생겨서 옥수수가. 우리나라 뭐 없나요? 마늘 수 없나? 마늘하고 뭐 사람들 우리는 약간 그런 거 하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상.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 인상 보면은 사람 모양으로 간 건 이제 맛있다고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하잖아. 네. 사람이 제일 맛있겠네요. 어쩌면 이제 그런 모습도 하나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글쎄,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이겼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지역에서는 다시 말하면 문화라는 것은 그냥 그 지역의 지리, 그 지역의 무슨 뭐 농산물, 아니면 그 지역에 나타나는 그런 특색들을 반영해서 역사를 만들어줄 수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던 저번에 배웠던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 문명과 함께 계명사상이었었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오늘 수업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수업 진행자가 피곤하다고요? 갑자기 왜 피곤할까요? 네, 선생님이 진행을 임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민은 왜 안 왔어요? 선생님, 말입니다.
피곤하. 자, 우리가 수업 몇 쪽이냐면요. 우리가 교재에, 자, 우리 꾸라기 세계사 4권에 112쪽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과 함께 우리가 아마 5장 시작도 있을 텐데요. 우리 5장 시작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런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이잖아.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내가 준비하는 내가 일부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쌤말 먼저 잘 들어주세요, 재원아. 자, 은수야, 쌤말 먼저 잘 들어주고, 선생님 왜 발표시켰는지를 인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에요? 쌤, 저 있잖아요. 112쪽. 117 맞아요? 112. 네. 네. 저 똑같아요. 자, 혹시 오늘 저 PPT 준비했죠? 은수야. 네, 쌤 PPT 2점만 준비할게요. 112점.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진유쌤과 세계사를 배우는 과정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그동안에 뭐 중국도 배웠고 우리가 무슨 이슬람 종교도 배웠고 각각 세계사대문만 배우면서 쭉쭉 우리가 종교에 관해서 배웠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국사보다도 세계사를 먼저 배우는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앞으로 세계사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5, 6권 남아있는데 5, 6권이 남아있는 중요한 내용의 시작은 사실은 오늘 배울 이 4장부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할 내용은 바로 시민혁명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민혁명이라는 사건을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자, 은수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절대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배운 시대가 고대 시대예요? 아니면 중세 시대예요? 아니면 근대 시대예요? 아니면 현대 시대인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시기는 지금 이거 중세 아니에요? 근데. 그냥 중세 아니었어 이거? 중세. 자, 우리가 있잖아. 중세는 우리가 언제 끝났냐면은 르네상스라 부른 시기부터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시작은 근데. 근대예요. 자, 여기 중세 시대가 끝나면 뭐? 아니, 여기에 중세 시기가 끝날 무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면은 사실은 근대로 앞서가는 제일 선발주자는 사실은 이탈리아였었어.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나라는 이탈리아가 아니고 영국. 독일이 아니고 네덜란드가 아니지. 그러니까 영국은 여기 넘어가는데 한 발을 늦은 거야. 근데 넘어간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 혁명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요? 예. 쌤, 네. 그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데 화합이 한몫한 거네요. 그게. 그렇죠. 물론 이제 기술 같은 데는 이제 무시하면서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이 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이해해드리자면요. 우리 지금 현대에 우리 있는 모습, 우리나라는 지금 왕정이에요?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지. 외치는 왕정입니다. 우리나라 왕 있어요? 네. 누구? 여기요. 대통령이 왕이야? 재영아? 아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고 있잖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모습, 지금의 나라의 모습, 우리가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산업혁명, 이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본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만들어진 정말 중요한 시기가 바로 근대시대거든? 근데 근대시대 시작에, 물론 르네상스도 있습니다만, 그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큰 변화가 이 사건이고, 아까 현장의 쌤한테 물어봤던 산업혁명입니다. 코드? 근데 포드, 뭐 마찬가지로 무슨 방직기, 이런 시작 사실은 여기부터인 거야. 포드. 알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일으킨 사건, 이걸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우리 결론부터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시민혁명은 무엇을 위해서 한 건가요? 시민을 위해서. 잠깐만요. 자, 이재원. 시민혁명의 결과 뭐예요? 시민혁명. 오늘 발표의 결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보된 폭준도. 여기 발표자가 이런. 시민혁명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폭주. 시민. 우리 지금 우리나라 주인 누구죠? 우리 국민이요. 국민이라 그러지? 국민. 뭐 시민. 네, 뭐 같은 말로 인정해 드릴게요. 자, 시민혁명의 결과 나라의 주인 누구? 국민. 폭주. 국민 시민. 시민. 이 사건까지 되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배울 재원이의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재원이가 가기 딱 직전의 상황을 재원이가 정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은수가 딱 한번 배경을 설명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음 주에 발표할 프랑스 누구입니까? 전거리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제 민주는 내가 프랑스야. 하민이가 프랑스가 해주잖아. 그러면은 하민이는 이런 과정을 프랑스에서 볼 거고요. 저기 독일, 오스트리아 누구죠? 민주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민주는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볼 거고요. 이 과정을 동현이는 러시아에서 찾아볼 거예요. 프랑스가 제일 대표적인. 아 근데 사실은 쌤 미리 먼저 설명해드리자면요, 러시아는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동현이 이 과정을 찾아보려고 하면 이 치근이 아직 국민 상황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도 이런 과정이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러시아랑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시민연맹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급 바뀌었어. 이 상황에 1차 세계대전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 그럼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 이번에 배울 시민인 나라 국가의 주체가 되는 것 나라는 사실은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우리가 5권에서 배울 미국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나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만큼 여러분들한테 내가 과제를 부여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냐면 1번 중국은 내가 이렇게 안 바뀌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신념에 대한 이런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거고요.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나라의 주인이 시민이고 국민이래.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왕은 뭐가 되는 겁니까? 껍데기. 껍데기가 바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왕이 가만히 있겠어? No. 아니겠지. 네. 근데 이 시민들이 이걸 당연시한 게 왜 어떻게 하겠을까? 그거의 배경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야. 꿈에서 깨어나는 거. 그거 저번에 배웠었지? 그게 저번에 배웠던 계몽사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번에 배웠던 기억나? 네. 2차 세계대전은 근대에 일어난 거예요? 현대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끝이에요. 딱 끝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말하면 있잖아. 우리 인간들이 이제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잖아. 대표적인 게 나라의 주인이 꼭 왕이 필요는 없다 말했던 사람. 전체적인 권력이 필요하대. 누구였죠? 홉스. 자, 만약에 이런 국가의 모습이 잘못됐어. 그럼 바꿀 수 있대. 말한 사람 누구? 존 로크. 자, 사실 우리가 프랑스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었지만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몽테스키웨 또는 또는 루소 이런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였던 사람들인데 이 말은 나중에 프랑스에서 다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로크랑 홉스는 오늘 배울 영국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사이나 배웠던 게 이걸 배운 거야. 이걸 위해서. 절대왕정 다음에 근데 바로 시민혁명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가는 과정에서 잠깐 하나의 과도기를 거쳐가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있잖아. 잘 보세요. 자, 중세는 여러분들 왕의 힘이 세요, 약해요? 약해요. 아, 내가 지금 약해요. 선생님 내가 김우수 선생님한테 발표할 거 내가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약. 자, 중세의 힘은 왕이 약했지. 왜? 누구의 힘이 강해서? 교황. 교황이 힘이 강했잖아. 그 옛날 가톨릭이랑 한 종교 힘이 강했잖아요. 자, 중세가 끝나게 되면서 새롭게 인간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하는 문화. 무슨 레네상스? 르네상스가 불렸었지? 자, 이 과정에서 교황의 힘이 약해지잖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황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서 왕의 힘이 강해집니다. 또 농노의 힘이 강해지는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사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인수가 발표해 줄 거고요. 자,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뭐냐면은 왕의 힘이 그럼 점점 강해지겠지. 얼마나? 쭉 교황만큼. 엄청 많이 강해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오늘 재희가 발표할 절대왕정이라는 시기이고요. 이 모습은 민주도 할 거고 동원이도 할 거고 한민이도 할 겁니다. 근데 그 절대왕정을 꺾는다고요? 꺾는 게 오늘 재원이가 말할 영국의 명예혁명이고요. 다음 주에 프랑스는 아마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독일도 없고 러시아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원래 있지 않아요?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5권에서 다룰 거예요. 왜냐면은 시기로 봤을 때 시기로 영국 혁명이 맨 처음 일어났고요. 이거를 배운 게 미국과 프랑스거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5권에서 정말 어렵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어째서 프랑스 혁명이 더 유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영향을 본받아서 전 세계 나라가 막 들고 일어났거든. 영국 자체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고민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은 오늘 시민연맹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미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1800년에 1900년 여러분들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재현아? 네.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내가 과제를 내드리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정말 아즈텍, 마야, 이카 문명 여러분들 솔직히 있잖아. 난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언급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령은 아니야. 프랑스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우리 지금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상과 성명과 정신,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내가 약간 번거로울지 몰라도 준비를 선생님이 얻었던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서 영국, 다음 주에 이제 이거 알겠지만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배울 거고요. 우리가 5월에 이어서도 계속 우리가 발표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 나라는 프랑스랑 미국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영국의 명령에 가기까지 앞서서 잠깐 이 사건에 받게 되는 이 계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은수가 나와서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김은수 발표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 4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가자. 우리한테 제가 필기 원하면요, 우리가 필기 요구하세요. 그리고 혹시 화살 거 있으시면 뒤에 있는 저기 있는 병 힘드세요. 네. 흑사병이 유럽에 터졌는데요. 일주일에 사망률이 60%고 1340년대에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병입니다. 이 병은요, 쥐와 벼룩에서 오는 페스트균에 감염돼서 살덩이가 썩어서 검게 된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불렸고, 전염성이 엄청 강하고 성명률이 높고 해서, 그리고 증상은 열과 현기증, 구토, 의식이 흐려짐 등이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치료법을 막 했는데, 향초를 만든 오일을 뿌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거나 교회에 종을 계속 울리거나 하다가 막 유대인이 병의 원인이라고 해갖고 100만 명 이상을 죽은 것도 있었어요. 유대인들? 네. 이게 정치적으로도 사용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과는 못했죠. 일부러 안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다 이제 그 뭐지? 아니야, 원인? 과 결과? TV는 별로지.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이제 알아내가지고 약을 개발을 해서 이제 패스트에 쓰는 끝이 난 다음에 이제 도시 발달과 자원의 붕괴가 됐는데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영주는 물론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가 된 것 같았죠. 근데 그러다가 영주가 농민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농민의 지위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농민들이 수익이 많아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럴수록 도시는 점차 커졌고,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원을 점점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드라는 게 출연을 했는데 상인 길드가 출연이 됐어요. 그거는 협동조합과 같은 건데요. 그거는 조합입니다. 조합이에요. 근데 그게 생겨난 이유가 막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물건을 바다에 빠뜨리거나.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익을 일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조합 공동체고, 길드에 가입한 상인들은 서로 영업시간을 지키고 상품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길드에 가입을 못하면 시장에서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100년 후에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은 장인 길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손을 들고 일어서서 싸우다가 계속 싸우다가 도시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신대륙이 발견되고 국왕이 상인이 마음대로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자 사인의 힘이 커지면서 장인 길드는 힘을 잃게 되었는데 네, 끝입니다. 뭐가 없어요. 갑자기. 자, 혹시 여러분들 저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김문수 발표자한테 혹시 궁금한 거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긴 한데 아마 이명재에 또 재밌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혹시 우리나라에 요즘 많이 있진 않은데 혹시 여기에 우유 이름 하나 있어? 우유 이름. 파스텔. 파스텔? 파스텔 우유 혹시 뭔지 압니까? 네. 어디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거 딱 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아니? 그 파스텔이라는 그 우유가 여기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왜요? 사람이 왜요?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세균을 이렇게 패스트 원인을 발견해낸 사람이잖아. 그래서 살균 우유 해가지고 저서 선생님 근데 이제 패스트 걸릴 확률이 아예 없어요? 예. 사실 패스트가 사실 이게 걸리는 원인이 아까 설명해줬긴 해줬지만 이게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안 좋다는 거야. 그러면은 위생이 왜 불량할까? 안 씻어서. 또 안 씻고요. 안 치워서? 자, 솔직히 봤을 때는 그 옛날 사람들 옛날 다 죽어야 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염이 잘 너무 더러워가지고.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면역의 문제라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면역보다도 위생이라는 말은 이건 물론 개인적으로 뭐 씻어라 이런 개념보다는 더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국가위생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 대단한 거거든? 자, 뭘까요? 위생.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먹는 거. 우리 일생사는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인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먹는 거? 먹는 것은 아닙니다. 뭐 손으로 옮겨가는 아니. 위생? 어떻게 해야지 도시의 지랑 이 벼룩을 없앨 수 있을까? 지를 다 간단해. 죽여야 되지 않아요? 집 청소 잘하면 되지 않아? 아니 어떻게 죽여? 지다. 이렇게 때려서. 자, 확실한 방법은 바로 상수도하수도예요. 아, 그러겠다. 거리에 나쁜 오물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아. 이게 유명한 위생사업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걸 일제가 만들어준 거거든? 그래서 엄밀히 우리나라도 사실은 100년도 안 됐어. 우리가 이거 안 걸리기 시작하게 된 게. 많이 정하게 된 게. 근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수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설마 이게 이제 도시 위생 사업이라 부르는 건데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음식을 깨끗하게 먹는 방법을 이제 살균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했던 거지. 옛날 같은 경우는 음식을 저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고기 같은 거 쉽게 부패한단 말이야. 곰팡이 엄청나게 잘 번식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물론 약의 개발도 관련돼 있었을 거야. 옛날에 그 메르치 가문 기억납니까? 네. 메르치 가문 사실 이런 패스트에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한 약 만들어서 약사로 발명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위생사업을 했던 부분도 중요한 패스트의 해결 방법이 되는 거였죠. 여기서부터 유럽 국가들이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걸릴 가능성 아예 없어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패스트에 관련된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데 치료도 가능하잖아요. 걸려. 네, 또 그럼 그 항생제를 만드는 거야. 네. 네, 그게 뭐예요, 그럼? 항생제는 뭐냐면은 네. 패스트라는 균을 있잖아 싹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 패스트를 아주 조금 만들어. 네. 우리 몸은 여러분들 사실 아, 매우 알아. 그렇지만 그래서 거의 다 죽어가는 걸 주입해서 그게 예방접종이잖아. 면역. 그래. 한번 우리 몸에는 우리 혈액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혈장, 쌤들 좀 정확히 혈장,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네 가지 구성되어 있죠. 그럼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적혈구를 구성하는 거잖아. 배웠어. 붉은색을 하는 공동체가 거고, 그렇지? 백혈구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적혈구는 우리 피를 빨갛게 하는 특징이 있고 산소를 공급하잖아. 네네. 쌤이 이렇게만 열고 좀 봐게. 산소를. 자, 백혈구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세균을 공격한다. 세균을 없애는 특징이 있어 말이야. 맞아, 이거 배웠어. 야, 책에 봤어. 그거 기생충혈전이 진짜. 그래. 그래서 걔가 그 불필요하게 어. 이상한 애들까지 공격하면 알레르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알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 그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백혈구가 역할을 잘못하는 거야. 뭐? 그쵸? 여기 좀 돌연변이 같은 게 알려진대. 이 백혈구가 우리 몸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 균을 활용해가지고 파스텔 같은 사람이 사실 최초로 우리 몸에 균을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최초였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몸에 저항력이죠.
그걸 영어로 하면은 레지스트라 이런 거 보내는 게임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나 그거 알아. 그럼 그게 예방접종을 최초. 예, 그게 파스텔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명역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거 강도 잘못되면 오히려 여권극당에서 죽지 않아요? 아, 그쵸. 그래서 일부러 어린아이한테 맞추는 게 그거인 거야. 왜요? 어린아이가 빨리. 다 죽어가는 거. 아, 빨리 면역체계가 생기는구나. 예. 그래서 옛날에 천연두라고 부르는. 그래서 열날 오지 말라고 해요. 그렇지. 여기 열나는 것이 이게 일종의 잠깐 이게 우리 몸에서 싸우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미량의 균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스스로 저항력이 생기게 하는 거지. 정말 위험한 도박이었네.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인데, 네.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 사람들 왜 죽으려고 일부러 균을 투입하느냐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 시간 차차 지나고 나서 그 면역을 발견하기까지 수배명이 걸렸던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전략을 얘네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도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종두법이라는 거는 이것도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맨날 약 먹고 한약에 항상 의지했던 건데 여기서 바뀌는 게 바로 이런 항생제 투입입니다. 되게 넣어가지고. 그렇죠? 그치만 여기서도 해결할 수 없는 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현대에서 새로 넣은 암이에요. 암은 이런 항생제가 아니거든. 그럼 그거 있잖아요. 걸리네. 항암제를 개발하는 게 우리 현대 21세기 가장 앞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중요한 병인 거예요. 항암제는 진짜 지금 그건 있지 아니에요. 않았어요? 그건 항암제는 또 다른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암은 이거는 세포가 썩어가고 변식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잘라내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방이죠. 우리가 이 얘기는 안 되겠다. 백혈구가 직접 공격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럼 지금 우리 이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의학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랬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거였었는데, 자, 도시 발전학 장원 붕괴 나와 있죠? 이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옛날에 장원 왜 붕괴된 점에 잘 알다시피, 자, 흑사병자 중요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요. 옛날에 유명한 자수정 전쟁의 결과, 기사들이 다 죽잖아. 또, 기사 멸망하는 중요한 또 무기력 중에 하나가 바로 대포의 발명, 대포의 수입이었던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은선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왜 장원이랑 이 도시에서는 갑자기 왜 자연민, 농노의 권한이 왜 점점 많이 많아졌나요? 이 설명을 잘 다 해주시죠. 죽어서 네. 영주가 이제 자신의 영지에서 일을 할 농민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다 죽어서. 자, 이 말 이해됐습니까? 저가 설명했거든, 사실 지금 은선은요. 다 죽어가지고. 네. 자, 민주가 이 말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보가 보니까 지금 동현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요? 네. 자, 민주가 이해 한번 그대로 해주세요. 은수의 말을 잘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흑사병 때문에 네.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영주가 농노들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너 이렇게 들어와 하는데 나 싫은데요? 그럼 나 돈 줄게. 좀 더 주세요. 싫은데? 저 일 안 할래요. 이러면은 그렇지. 이 원리. 사람은 없고 사람 한정돼 있고 애들이 안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경기상품의 중요한 건 희소성이라는 책에서 봤어요. 그럼 약간 이게 경매 같은 거예요? 이쪽 여기 농학과 하나 있으면은 이쪽 영주는 나는 100만 주겠다. 그럼 영주는 그러면 여기서는 110만, 120만. 이렇게 그래요. 예. 150만. 그래 갈게요. 그러면 점차 이 농노가 하는 더 이상 이 사람 일할 필요가 없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라고 하는 제차가 없어. 이 개념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나와 있는 우리 115쪽에 개념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자유민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유명해져가지고 자연이 돼서. 영주하고 뭐 농사하고 뭐 농노한테 매달리네. 자, 그러니까 수가 없지. 병 하나가 사회를 확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농노들이 영주한테 저 좀 써주세요 했는데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영주가 영주가 나한테 좀 와라. 오세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 이제 영주조차도 없어. 사라지는 거야. 왕한테. 이제는 영주를 위해서 아무도 일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영주 재산이 사라지는 거지. 그럼 영주 나중에 살면 먹고 살면 뭐 해야 돼? 일해야 되지. 자, 근데 영주들은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냅니다. 그거를 잠시 후에 재영이가 발표할 겁니다. 질문인데요. 뭐죠? 자유민이요. 네. 뭐죠? 당황스럽네요. 자유민을 샀어요, 제가. 응. 평생 자유민이에요? 그렇지.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자, 잠깐만요. 그럼 자유민들이 나중에 뭐 할까? 자유민들은 농사짓죠. 농사만 지어. 근데 돈이 많아져. 그럼 뭐 해야 돼? 자, 곡식을 짓고 남은 게 생겨. 이거 팔아야 돼요. 팔지. 무슨 활동이 벌어지는 거죠? 화폐. 그게 바로 화폐 무역인 거야. 쌤, 저 어디까지인 거예요? 와, 그럼 엄청 중요했네, 이 흑사병이라는 게. 엘리자베스 유럽의 쪽지로 바꿨고. 여긴 거죠? 왕권 실수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저 여기까지 해야 되죠. 어디까지 준비했습니까? 바로 뒤 여기까지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일단 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는 무역만이 하잖아.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예전에 썼던 이탈리아의 모습인 거야. 피렌체에 가면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네, 그거 생각하시면 연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자유민들이 열심히 이제는 상업활동 많이 하겠지. 근데 혼자 상업활동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혼자 하면은 왕따가 되겠지만 결국은 돈을 많이 벌기 힘들잖아. 이게 간단한 게임의 원리 있습니다. 자, 동현이랑 자 생각해봅시다. 재원아 게임 좋아하니까. 길드. 자, 혼자 사냥해서 혼자 아이템을 팔어. 네. 돈 많이 벌 수 있어? 아, 안 되죠. 엄청 레어템을 얻기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자신이 안정적으로 혹시 은수랑 혹시 민주 혹시 이해돼요? 네. 아, 근데 길드를 해도 단점이 있잖아요. 뭐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아, 그치만 잠깐만. 아 근데 게임을 할 때 길드랑 같이 파티를 만들어서 사냥을 하라고 하면은 내가 죽어서 경험치를 잃거나 아이템을 버리게 경험자 되면 조합이. 적어지고 그런 거잖아. 보험이지. 나는 이기적이어서 혼자 다니는데. 그래서 네가 망한다는 나 혼자 다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있잖아. 이제는 상인들이 계속 각자 혼자 대단하고 다니잖아. 하게 되면은 물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 네. 근데 이 네, 돈 버는 너무 게 대량학살 한계가 하네. 있을 거 아니야. 리스크가 있는 일반 거지. 가진. 또 예를 들어서 옛날엔요. 너무 생각합시다. 대량학살. 은수랑 민주야. 자, 이 글이 옛날에는 좀 사업활동 별수 많이 하려면 옛날에 주로 뭐가 필요했을까? 이거는 뭐 하겠어 못 나오는데. 자, 말로 다녀요? 배로 다녀요? 양도. 자, 간단해, 은수야. 말로 다녀요? 배로 다녀? 무역하려면? 배요. 배가 필요하지. 근데 배는 안전해? 안 빠져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 위험하지. 그럼 나중에 배 한번 잘못하면은 완전 망해. 그럼 어떡해? 그럼 수입이 없죠. 사라지는 거지. 네. 보험의 개념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 그러면. 네. 그러면은 지금 길드랑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매달 내는 보험비를 낼 필요가 없는 거지 너의 이론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보장해주는 게 상업 모임인 거야. 길드죠, 그게. 자,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나 혼자 상업활동을 해. 그러면 참 어디서 나? 집에서. 그러면은 하루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리가 집이랑 왔다 갔다 하시는 거리밖에 안 되는 거야? 먼 곳이 못 가네? 딴 데는 못 가네, 그러면? 친구 집에서 자면 되니까. 그런 개념인 거지. 자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먹고 자고의 문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지.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또 수 있어. 있어. 자, 그럼 봅시다. 잠깐만요. 개인이 상업활동을 해봐. 그럼 물건의 크기가 어떻겠어? 물건이 갖고 있는 규모가 작겠죠. 작지. 근데 내가 잘 때 누군가 내 물건을 지켜줄 사람이 생각해봐. 좋네요. 그러면은 대량으로 물건을 매매할 수가 있지. 네. 저장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야. 저장 관리. 쌤 혹시 이런 게임 없어요? 그 이런 길드를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있잖아. 그게 RPG 게임이잖아. 그게 우리나라 대부분 온라인 게임이 그게 규모 문명이 개념이 그런 거 많아. 아니에요? 문명도? 그 게임을 주제를 아예 상업이랑 거상. 거상 잡아버린 그런 거상 있습니다. 거상. 거상? 네, 거상은 옛날 게임, 우리나라 게임 있어요. 뭘 사실은 옛날 대학식 온라인이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잠깐만, 쌤이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각각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많은 무역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서로 도와야겠지. 이게 바로 길드예요. 여러분들 게임에 나오는 길드의 개념이 있잖아. 근데 생각해봅시다. 길드 혼자 이것저것 많이 하면 다 할 수 있겠어? 자, 예를 들어서 동현이가 게임에 길드 가입합니다. 그럼 거기 네. 무엇이 있죠? 거기에요? 조건이 있어요. 원하는 거 다 해야 됩니까?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조건이 있지. 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예, 아무리. 독점하지 않는다. 또 그렇지. 배분을 하죠. 배분을 하지 또 네. 길드의 기부. 기부도 해야 되고 또 기부 있지 기부. 또 신체 조건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없어. 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실력도 어느 정도 맞아, 그런 것도 있어야지 있어. 가입시켜주고. 그치. 누구처럼 맨날 조건이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길드원들이 반드시 일주일에 몇 시에 항상 모여야 된다는 것도 회의 조건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네. 함부로 다른 같은 길드원을 공격하지
안 나는 것도 있지. 네. 이런 각각의 길드 조건을 만들어낼 건데 사실은 20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 만약 어기면 어떻게 돼요? 퇴장. 다른 길 들어가야 돼요. 아니 길드도 안 받아주겠지. 아 이미 이게 실적이 나와? 이게 신뢰도야, 신뢰도. 신용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다이브 좀 그러니까 하지 마. 있잖아. 이제 얘는 상인으로서의 인생은 끝이. 그러면은 거기 길드 야, 동현아, 어차피 이거는 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이거를 하지 마. 얘 이렇게 이거를 하지 마. 얘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제는 돈이 많이 생기고 이제는 히카라 다 이거 하지 않아. 왕이 없어도 돌아간다. 너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한타 중에 문제는 뭐냐면은 자 상이 기가 생겼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해적이 나타나서 해적 그럼 어떡해? 불만 시킨 거 다이브. 시켜줘야 되는 누가 시켜줘요? 의정. 의적? 그러면은 그럼 돼. 공길동이 용병길드를 만들면 되지. 맞아. 문병길드 있잖아요. 네. 예. 야, 너 기사를 못 봤냐? 어? 그 기사를 이걸 누가 보고 보여줬냐? 봤냐? 그 돈을 어떻게? 그 적혀서 딱 설명을 잡았는데 우리 쉬었다가 재영이가 이어서 발표할 갑자기 내용입니다. 막 4분의 1이다. 알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상비군이라는 개념이 준비됐죠. 상비군요? 절대왕자가 모자 공성추가 왕이 공격력 그런 공성추가 공격력 그런 거였나? 아니요, 이성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길드가 등장했는데 굉장히 안전하지가 못해. 그래서 안전한 산업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잠시 후에 배울 절대왕정입니다. 상비. 알겠죠? 맥시멈. 네. 그리고 점점 가면 맥시멈. 갈수록 진짜 무역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나 그 맥시멈 확장 없어. 개념으로 신내륙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잠시 후에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 절대왕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이번에 보일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계 시민혁명의 과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우리 교재에 118쪽에 나와 있는 영계 절대왕정부터 우리가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시작하기 앞서 잠깐 우리가 선생님이 이번에 발표할 우리 이제 재영이의 엘리자베스 1세라는 우리 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잠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엘리자베스 1세나 빅토리아 여왕하고 엘리자베스 2세가 모두 총 3명의 훌륭한 여왕들이어서 영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영국 잉글랜드가 여왕이 왔으면 무조건 나라가 잘 가산다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엘리자베스 1세는요 여왕이 되면서 이 정말 약간 듣보자면서 체계치하고 나라를 만들어지는 딱 기반을 가진 사람이고요.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이 전세의 땅을 거의 다 먹었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가 지금 되면서 나라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여왕이라는 굉장히 좋게 본다고 합니다. 알겠죠? 엘리자베스 2세만의 언어도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 영어를 배우는 이유. 엘리자베스 1세 때문이에요. 아우 짜증난다. 만약에 영국이 이 세대를 분리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은 스페인을 배웠겠죠. 아, 그것도 싫은데요. 연생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장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펴주십시오. 팀의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사예요. 118쪽을 가지고. 118쪽. 자, 필기를 아마 요구하실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 안 하나?
아는 척에 설명해 주시죠. 우리 시간은요, 좀 안비를 해가지고요, 현재 11시 52분인데, 12시 5분까지 15분 안에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헨리 8세 아시죠? 아까 이분이 위대한 짓을 했어요. 이윤 때문에 이제 신교와 부교의 대립을 만들었죠. 자, 신교는 무엇이다냐? 국교회. 그렇죠. 그거였고요. 가톨릭하고 이제 싸우게 돼요. 이 일 때문에, 이윤 때문에. 와. 참 엄청난, 생각해보시면 너무 진짜 복잡한 단어지. 종교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왕끼리 싸우고, 귀족끼리 싸우고, 땅이 갈려요. 정말 진짜 복잡하게. 네. 어디 있고요? 아까 뭐 그 영상에 나왔듯이 그러면은 이 일을 좀 빠르게 추격할게요. 뭐 에드워드가 그 병 때문에 죽고 이제 뭐 메리가 나와서 이제 유역을 하고 엘리자베스가 되었어요. 이제 메리가 죽고 왕. 자, 엘리자베스. 교재가 우리 지금 120쪽인가요? 네. 네. 엘리자베스 1세는 잠시만요. 이제 부교를 이제 밀어냈죠. 신교를 지지하고. 이제 신교가 이제 완전한 영국의 국교가 됐고요. 헨리 8세.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돈이 많아졌어요. 장원제가 폐지되고 나서 쌤 뭐였죠? 아까 은수에 밟고 있었죠. 장원제 폐지. 네. 그 다음에 장원의 왕. 장원의 짱짜리. 영주. 그래. 영주가 이제 돈은 있는데 이제 돈을 더 이상 못 벌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가 직접 땅을 읽어서 농사를 하나?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왕에게 그 돈을 주고 지위를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러면은 돈도 많아지고 그럼 이 돈을 어디다가 쓸까요? 좋은데. 자기. 아니. 자기. 상비병이라는 군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군대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뭐예요? 국가를 지키는 거 말고 또 아까 의수가 말한 길드가 있었죠. 그 길드를 지켜주는 용도로 지켜주고 돈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자베스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자, 거기서 이 많은 돈으로 엘리자베스는 구민법을 실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하고 식량을 나눠줬죠. 그래서 영국은 강해졌어요. 자, 그리고 에스파냐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스페인. 뭐죠? 그게 뭐예요? 스페인 점점 세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하고 가까이 지냈던 네덜란드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어디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122쪽입니다. 왜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교? 네덜란드랑 에스파냐랑 싸우잖아. 그렇죠. 왜 싸울까요? 여기서 아마 뭐라 그러지? 외교 말고 거래하는 거. 무협상의 전쟁이겠죠. 근데 영국이 프랑스 편 들어줘가지고 프랑스가 아니라 네덜란드 편을 들어줬죠. 그럼 프랑스가 이제 위기겠네요. 프랑스가 아니라 에스파냐. 그러니까 아니, 스페인. 프랑스는 짜져 네. 있었어요. 스페인이군요. 자, 그래서 영국 해적이 자꾸 스페인에 도와줬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적이 도와준 거죠. 네, 하세요. 쌤, 저 눈치 보지 마시고요. 덥네요. 거기 준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파냐가 빡쳤어요. 네덜란드를 도와주고 결혼도 반대하고 이제 빡본 거죠. 펠리페 2세가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 했죠. 근데 여기서 해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칼레 해적이. 자, 여기서 무적 함대가 이렇게 오는데 물론 태풍을 만나서 50척이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강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누구냐? 50척 드레이크. 30척인데. 자, 우리 교재 123쪽 나와 있는 지금 그림 하나 나와 있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이제 드레이크 해적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드레이크라는 이 사람이 해적과 해군 조금을 이끌고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무적 함대를 이겨냈었죠. 그렇게 해서
해적 최초로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귀족이라는 칭호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여자 여왕 보이지? 네. 이게 예를 들면 실세예요. 플라밍고가 무릎 꿇은 그런가요? 사람 보이지? 이게 해적이에요, 해적. 아, 해적이 귀족이 되는 거예요? 나 이 예. 스토리 알아요. 영국의 심리학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나 그게 가지고 싶다. 재밌지 않아요? 그 부분 사실은. 저 이거 배웠었어요. 이거. 알았으니까 빨리 이제 진짜 발표하고 준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제임스 1세가 왕이 됐는데 이 그 왕은 사람은 여자인가요? 남자죠. 남자예요, 제임스 1세. 제임스 1세는 뭔가 좀 의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강력한 왕권을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띵가띵가 놀고 막 그러면서 그 모든 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아예 의회를 열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은수가 말했던 대로 그 평민 계층들이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힘이 점점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죠. 근데 왕은 계속 왕권 신수설을 외치고 있는 거고요. 와. 네. 이렇게 또 그럼 이 사람이 현실 파악을 못한 건가요? 아니죠. 바보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자기가 원했으니까. 그리고 계속 이때까지 왕은 원래 이랬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혹시 궁금한 거 있다. 이건 너무 알고 싶다. 저요. 네. 제임스 1세가 막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네. 사람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이제 재원이가 말해주시겠죠. 아, 네, 제임스 1세의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잠시 후에 찰스 1세 막 등장할 텐데 네, 그거 등장할 겁니다. 영국에서 고용한 해적은요, 드레이크 하나뿐이었어요? 아니면 막 치음일처럼 막 7명, 여러 명 그렇게 막 많았어요? 드레이크가 그러니까 해적연합 길드, 해적에도 길드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길드의 짱인 거고요, 드레이크는. 짱만 이렇게 해주면 짱이 그렇죠. 그러면은 흰 수염, 그러니까 흰 수염의 칠무회로 임명한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 수염. 이거 짱 싫어. 네. 이상입니까? 아니요. 근데 영국이 네덜란드 편을 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네덜란드를 통해서 영국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영국은 이제 가망이 없는 겁니다. 양파의 양파. 전 선생님 내가 부연 설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원래 정치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했는데 옛날부터 네덜란드 땅,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지도를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122쪽에 지도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스페인이랑 네덜란드 땅이 붙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 되게 멀지. 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네덜란드 땅은요 원래 스페인이 식민지였어. 그러니까는 네덜란드에는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왕이 보내는 총독으로 지배하는 거야. 딱 사이즈가 일본 제국지랑 딱 한 번 딱 일본 조정국 총독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거지. 근데 네덜란드의 상인들, 특히 길 가는 사람들은 이 스페인 너무너무 싫은 거야. 막장 세번 다 뜯어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야. 그때 영국이 같이 스페인이 싫어요라 하는 힘이 등장하니까 네덜란드 상인들이 영국 한이랑 같이 손잡고 같이 막아내세라고 동맹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 연합, 영국의 상인 연합이 동맹을 맺고 더 나아가서는 영국의 여왕과 그 다음 스페인, 네덜란드의 귀족이 짱이지. 정확히 말하면 오렌지공이라고 부르는 공이 있었는데 네? 오렌지공. 그게 뭐예요? 그 별명이 이제 오렌지라는 그런 색깔이 이렇게 정되었던 이렇게 주황색의 그 귀족이 짱입니다. 뭐 빌렐름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나중에 그 두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이 스페인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와, 알비다랑 거기가 연합했어. 자, 잠깐 이제 앉아서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드레이크가 왜 이거 어떻게 이겼느냐? 좀 재밌는 게 또 전술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배가 몇 척이었냐면요, 스페인의 배는 200척이었어요. 그 중에 50척이 영국의 배는 50척이고요. 자, 몇 대면? 1대 4. 누가 이길까요? 4. 네, 쌤 근데 1대3 아니에요? 스페인이 이기겠죠?
스페인이 50척이 가라앉았다는 50척이 아니라 30척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가라앉게 되긴 하겠는데, 네. 사실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이게 막 숫자로 비유할 것이 아니라, 영국 배는 작아요. 스페인 배는 엄청 커요. 잘 보세요. 그리고 스페인 배는 무엇이냐면요. 얘들 대포가 있어. 프랑스 대포가 있죠. 자, 스페인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전술적인 부분인데, 스페인 대포 이름은 캐논이라고 부르는 대포입니다. 캐논. 여러분들이 쓰는 그 게임에 나오는 캐논스가 스타렉스에 나오는 그 캐논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포토캐논 캐논 그 맞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150원짜리. 캐논 슈터. 150원밖에 안 돼? 자, 캐논4는요 최강의 대포예요. 이거를 쏘면 다 터져요. 모든 다 터집니다. 한 대 맞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네, 끝나는 그런 대포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스페인 전술은 항상 이랬어. 일단은 저희 근접하게 오면 일단 대포를 먼저 빵빵 쏴. 한 대 맞으면 끝. 근데 그에는 불구하고 만약에 배가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박어. 이 충격으로 배를 쿵 부딪혀. 맞아. 그런 다음에 배를 딱 서로 이제 묶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부터 용감한 전사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지금 싸우는 거야. 딱 백병전 그거. 아, 알겠죠? 일본도 전술이 그거예요. 근데 이 전술을 스페인의 배를 아무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배를 유식한 말로 무적함대라 불려서 아무도 이 배를 당할 자가 없는 거야. 하지만 캐논의 사거리가. 잠깐만요. 그래서 이 전술로 스페인의 배는 세계체가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배는 돈이 많잖아. 추다보다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배는 철로 이렇게 또 둘러요. 배를 전체를. 어마어마한 배, 엄청 큰 스팸 배죠. 자, 근데 이것을 망하는 게 바로 영국의 드레이크 해적이에요. 해적. 얘는 해군이고 해적이에요. 자, 다른게 뭐예요? 해적은 공격이야. 뜯어먹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봅시다. 왜 말했을까? 잘 들어보세요. 스페인의 식민지가 뭐죠? 식민지 어디였지? 태국. 아메리카지. 스페인이잖아. 그러니까는 대상 왔다 갔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금을 다 뜯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여기 저 스페인 본토로. 하지만 이렇게 옛날 기억나겠죠? 콜티스, 피사로 이런 사람들 열심히 뜯어낸 금을 갖고 와야 돼. 담배, 무슨 뭐 설탕 다 열심히 실컷하고 있었는데 이 사이를 중간 족족 다 드레이크 해적이 딱 등장해서 다 뺏어먹는 거야. 중간치기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스페인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 그럼 나중에 영국한테 뭐라고 말하냐? 영국 여왕한테. 영국 여왕아, 너는 지금 제대로 지금 경찰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자족 잘 못해? 라고 했는데. 이란 존재를 잘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있을 때 여왕이 하는 말, 강한입니다. 아니, 무슨, 도둑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우리가 봐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적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해적이 등장했다는 내 소식을 들으면은 내가 없앨 테니까 걱정하지 마쇼. 라고 말했어. 근데 여왕이 이걸 몰랐을까? 알고 있었지. 영국의 여왕은 드레이크 해적이 스페인과 깨를 뜯어먹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모르는 척. 자, 모른 척 하는 거지. 속으로는 잘해라. 열심히 뜯어먹어라. 파이팅!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드레이크 해적이 어떻게 했냐면 재밌는 게 있어요. 대포가 있는데 이 캐논포의 사거리는 50 정도. 뿅. 자, 그 당시에 영국의 대포는요 이름이 대포 이름 재밌는데 초성만 한번 내봐요. 캘리포니아 호텔. 캘리포인가? 페리에 말고 캘버리. 자, 캘버리라는 대포가 있었는데 이 대포의 화력은 굉장히 약해요. 별로 안 세. 근데 그 사정거리가 길어요. 가까이 안 가. 예. 자, 어떻게 싸웠을까 동현아? 무빙. 원거리에서. 그렇지. 아, 계속 빵빵 쏘아내는 거야. 얘는 못 드레스가야? 쓰는 거죠. 예. 안 예. 맞지. 근데 배수 생각해보세요. 배속도 얘는 틀려들었어. 그때 다가오죠. 나무야. 누가 빠를까요? 빨러. 나무. 빠르겠지. 그러니까는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아, 누가요? 그러니까 스페인 배가 영국 배를 못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느리잖아. 그럼 영국은 되게 막 도망가면서 쏜 거예요? 그렇지. 도망다니면서 사관에서 계속 대포 쏘게 열심히 막 이렇게 막 치고 빠지게 하는 거야. 이걸 유식한 말로 히트앤런이라고 합니다. 치고 빠지기 작전. 스페인 함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영국 해적들이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에서 네 계속 쏘고 도망다니는 거야.
재밌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해적들도 알아. 그래서 사등으로 딱 들어와서 딱, 자, 찝혔다. 그럼 끝난다는 걸 이미 알아. 그러니까 일부러 찝히기 전에 계속 먼 거에 계속 대포 뿜빵 쏘면서 계속 했던 거야. 그리고 재밌는 전술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은, 이제 이렇게 유인을 해. 그 다음에 좁은 햄에 딱 갇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갇힌 거야. 우리 영국 배가. 그 스페인 배가 와가지고 이제, 아싸! 갇혔다 해서 열심히 이렇게 오고 있었겠지. 근데 여기다가 영국의 배가 이렇게 나무배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붙이게 한 다음에 불을 붙여서 접근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끈이 뭐야? 그러니까 이 배를 붙여가지고 이 스페인 대연합 부대를 불로 전체 확 뒤집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 배를 희생시킨 거잖아요. 예.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다 태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무적함대에 사실은 50장 거의 플라너로 죽었고요. 이 배에 또 100척 가운데가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와, 에이스다. 저 작전 하나만으로요? 네. 그래서 이 순식간에 이 해적 따위가, 해적 나부랭이가 전 세계 최강의 해군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 작전에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군이 승리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서양이라는 이 바다를 주로 왔다 갔다 한 무역을 이제는 스페인 걸 뺏어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국의 시작이에요. 이걸 같이 먹었던 게 네덜란드인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1세는요, 바로 막대한 돈을 챙겼어요. 나라는 굉장히 돈이 새 많아지겠지. 그럼 엘리자베스 1세 나중에 그 돈 나중에 뭐 했을까? 뭐야? 인플레를 일으켜요. 아니요. 그 돈을 가지고 상민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에 근데 제가 나와 있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요 사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검소한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귀족들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야. 이게 엘리자베스 1세에 등장했던 나라의 전성기 모습입니다. 암살당하는 것. 자, 근데요 엘리자베스 1세의 그 다음 차기 왕 제임스 1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왕이 힘이 강력한 건 맞아.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저축이 되었던 수많은 국고가 제임스 1세는 다 써버려. 헐. 사치 생활하느라고. 그럼 세금 어떻게 해? 세금 엄청 받아야겠죠. 다 뜯어먹어야겠지. 그래서 남자는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 세금 필요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세금 필요해. 세금 걷어야 되지. 세금을 그 당시 얘네를 어떻게 걷었을까? 뺏어왔어.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의회. 나라의 일을 결정합니다. 그 우리가 의회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국회의원이 맞습니다. 그걸 없애. 자, 사실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가 시작 같은 경우는 의회가 있긴 있었어. 물론 거의 다른 말로 귀족이라고 부르지. 귀족의 모임이니까. 근데 이 시기 때만 하더라도 엘리자베스 1세 때 여왕의 시대가 의회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 왜냐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왕이 돈이 많어. 그럼 의회한테 세금 걷어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럼 의회한테 오히려 의회는 영국 왕한테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을까? 부탁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는 거야. 제임스 1세가 왕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다? 세금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국회한테 이제 왕이 이제 시키는 거야. 국회 사람들아, 좀 세금 좀 많이 뜯어와. 나 돈 없어. 이러는 거야. 처음에는 의회가 진짜 돈이 필요하게 걷었겠지. 근데 이게 나중에 엄청 반복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영국 의회가 열받아 안 열받아? 열받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반란. 잠시 후에 그 내용이 지금부터 우리 재원이가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나와주세요. 우리 재원이 내용 듣고 나서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7쪽입니다. 125조 아닌가? 127부터 바로 하세요. 그래요? 네. 네, 틀기 원하면요. 열심히 이제 우리가 틀기 저기 지시하세요. 앉아줄게. 이거 이해 잘하셔야 됩니다, 은수야. 여러분들 오늘 지금부터 재현이 발표할 내용 우리가 글을 쓸 겁니다. 알겠죠? 제임스 1세는요. 엘리자베스 1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국 의회에 왕과 친척인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1세에게 편지를 띄워 이제 왕이 되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제임스 1세가요? 아니요. 그 엘리자베스가요. 네? 자, 재밌는 게 있는데, 엘리자베스 자, 1세가 이상하지 않아요? 영국의 왕이 왜 스코틀랜드 왕한테 왜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누가 왕이 돼요? 제임스가요? 자,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쌤이 그동안 말했던 영국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맞아. 왜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영국은 4개의 나라를 구성된 나라거든요. 그 얘기하려는. UK라 부르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불러.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노스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4개의 나라가 연합되어 있는 영합 나라야. 근데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연합 다르다고. 네네, 사실 달라요. 맞아요. 우리가 그랬던 왕은요, 잉글랜드의 여왕입니다. 근데 잉글랜드의 여왕이 영국 전체를 대표했던 왕인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잉글랜드의 예를 들면 1세가 자식이 없어.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럼 대가 다 끊긴 거야. 그럼 그 다음 누가 하지? 그때 잉글랜드에 자식이 없으니까 스코틀랜드 이웃, 어떻게 보면 이제 산하이잖아. 밑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왕자한테, 어떻게 보면 왕이 됐지만, 제임스 1세 왕한테 부탁한 거야. 전체 영국의 왕이 돼달라고. 그래서 유언을 남기고, 그래서 제임스 1세 왕이 된 거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알겠죠? 이어서 해주세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제임스 1세는 이제 안 좋아합니다. 그 의회를 안 좋아하고 되게 사치스러운 나라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막 3일에 한 번씩 파티를 열 정도로 사치스러운.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영국의 농촌에는 요먼이라는 부유한 농민과 하층 귀족인 어쨌든 요먼이라는 젠틀이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요. 싸웠죠. 귀족과 신흥 세력들은 의회를 열지 않고 이제 계속 연애만 즐기는 국왕에게 같이 의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대립이 됐던.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왕이 한번 위험을 보여주지. 그래서 왕권 실수설을 강요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고요. 여기서. 네, 이어서 하세요. 쌤이 설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는 종교, 아까 무슨 종교였죠, 재영아? 신교. 청교도 성공이었는데, 네. 전통적인 다른 사람들 대부분 종교가 또 가톨릭이잖아. 네. 제임스 1세는 또 얘는 가톨릭 신자였거든. 그러면은 엘리자베스 1세 때 있었던 청교도들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될까? 갑자기 왕이 바뀌니까 또 위험해지겠지. 네. 죽겠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살려면 도망쳐야지. 그래서 메이플 라워호 이게 유명해요. 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그래서 이게 미국의 시초 맞지? 맞아. 그래서 이 타락받았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새로운 대상을 건너가는 거야. 맞아. 그럼 가톨릭 아니 이쪽 집안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해로 몰라요. 뭐 하루만 되면은 개신교 구교, 개신교 구교, 개신교 구교. 그래. 그리고 이제 제임스가 죽으시고 별세하시고 찰스 1세가 왕이 되셨어.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아. 아들이에요, 제임스 1세 아들. 똑같아. 쓰레기. 그래서 열이 받은 거지. 이제 네, 잘 들었다 합니다. 국민들께서 열이 받으신 거지. 그래서 권리청원 이거 중요해. 권리청원을 제출했어. 자, 118쪽에 여러분 잘 보세요. 권리청원. 이번이 가장 큰 왕에 대한 반란입니다. 권리청원을 하셨는데 일단 사인을 했어. 네, 사인했어요. 사인했어. 근데 다만 지키지 않았을 뿐. 사인은 했어. 네. 어겼어. 사인은 했어. 그래서 찰스 1세는 결국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어. 네, 기분 나쁘다고요. 의회도 이제 열이 받은 거지. 야이 쓰레기 자식아. 그래서 이제부터 시민혁명이라는 게 일어나. 그래서 의회파는 이제 열이 받아서 조지러 가는 거지. 왕을. 네, 요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무슨 왕이 하면서 조지러 가. 조집니다. 조졌어? 조졌죠, 당연히. 조져서. 그 조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조진 사람이 뒤에 있죠. 나와 있어요. 올리버 크로멜. 네. 이 사람입니다. 130쪽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은요. 이거를 청교도 혁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중심으로 그래서 철가 무게. 자, 그래서 이게 다 같이. 그러니까 의회 사람들은 청교도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조지러 간 거야. 이 올리버 크로멜이랑. 근데 이게 웬일이야? 올리버 크로멜도 똑같은 놈이야. 잠깐만. 지금 찰스 1세는? 네? 찰스 1세는 처형당했어요. 누구한테? 올리버 크로멜한테. 자, 여러분들 잘 살펴봅시다. 자, 동현아. 맞아. 네, 맞는데. 왕은 처형됩니까? 안 됩니까? 찰스 1세요? 아니, 왕은 처형되는 적 있어? 없어? 우리나라에서? 없죠. 없죠? 네. 왜 그래요? 지금 이 나라 왜 그래?
쳤어. 지금 누가 누굴 죽입니까? 왕이. 아니, 시민이 왕민이 왕을 죽였어. 시민이 왕을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 지금. 전 세계 최초 국민들이 기분 나쁘다고 왕을 죽여버립니다.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로크가 좋아하는 말. 국민의 힘이 세졌다. 아니 자 왕이 지금 왕이 왜 처형당하는 겁니까? 뭘 어겼다고? 국민들 같이 법 어겼다는 거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얘들아 왕이 세 법이 세? 왕. 무슨 권신수설? 왕권 시리즈. 그런데 여기 또 나와있는 이 내용이 이거잖아. 찰스는 지금 법을 어겼다고 죽는 거야. 왕권신 수설을 주장했으나 시민들이 주장한 것도 지키지 않았으니 너도 죽어도 마땅치 않다. 그렇지. 그래서 찰스 1세는 올리브 크루멜을 잇는 국회 세력한테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했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처형 장면이야. 왕인데 왜 헤드샷? 안 했어? 강제로 거야. 강제로 그냥 처형당하는 거예요. 이야, 영국인 지금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대단한 사건이죠. 자, 이 설명해 주세요. 근데 올리버 크루멜도 똑같은 놈이었던 거죠. 쓰레기. 네, 이제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공고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어. 또 근데 또 이 영국에서 잠깐만. 그 올리버 크루멜은 나중에 뭐가 되죠? 쓰레기가 돼. 왕이 되죠. 왕이 돼요? 왕이 됩니다. 왕 아니에요. 왕 아닌가? 자, 잘 들어주세요. 올리브 크루멜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그래. 맞아. 그래. 전 세계 최초의 정식 대통령은 아니고 대표가 돼요, 대표. 네. 대통령이지, 그게. 그래서 네, 그렇게 막 공포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럼 이제 영국의 한 도중에 또 제일 큰 나라가 하나씩 있었고 그게 어디냐? 네덜란드였어. 맞죠, 쌤? 네덜란드가 영국 밑에 있는 나라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덜란드 잘 크고 있었다고. 네. 그래서 바다를 다 먹고 있었어. 네덜란드가. 네. 이른바 항해 조례라고 하죠. 길드. 그래서 어수선한 틈을타 네덜란드는 왕기를 하고 있었어요. 왕기. 근데 왕기야. 근데 또 배가 아프지, 당연히. 그래서 네덜란드한테 엄청난 손해를 보게 했어. 영국 셈이 나니까. 맞죠, 쌤? 네. 계속하세요. 맞죠, 쌤? 네. 그래서 손해를 보게 했어. 그래서 네덜란드도 열 받지. 빠꾸. 네, 그래서 싸우자 하고 또 싸웠어. 근데 어떻게 되겠어? 영국이 이기냐. 영국이 무조건 이기지. 영국이 이깁니다. 영국이 뭐 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 쌤, 그러면은 그 엘리자베스 다음 여왕이 지나간 다음인 거예요? 아니에요. 빅토리아 여왕은 200년 이후입니다. 군사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100년까지 지난 뒤면은 세계 2차 대전 시작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빅토리아 왕이 한 60년 된 왕을 해먹는데 1800년대 중반 후반이에요. 이미 식민지를 다 먹고 있는 점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인도의 또 여왕을 또 겸임합니다. 무구의적 멸망하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하여튼 이어서 하세요. 네, 그래서 절대 권력을 쥐고 족제 정치를 하던 족제 정치. 올리버 크롬멜 대표께서 별세하시고 뒤지시고. 네. 자, 근데 설명 잘해주세요.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일이. 네. 네. 크롬멜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나라가? 그러니까 구선이 누가 더 처형당했어요? 올리브 크롬이 나중에 그냥 가정과 죽어요. 다른 얘기인데. 네, 누가 죽어요. 병들어졌는데. 저 2차 세계대전 네. 아 맞아. 그래서 이제 찰스 2세가 왕이 돼. 네. 찰스 1세는 누구예요? 찰스 2세는 찰스 1세 아들이죠. 네. 네. 잠깐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자, 네. 이것이 정리됩니까? 민주야, 은수야, 동현아? 아까 찰스 1세 누가 죽였지? 크로멜 이 대표에서 국민이 죽였지? 근데 크로멜 죽었어. 그날 나중에 나라를 누가 해먹습니까? 찰스 2세. 찰스 1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야. 몽미? 프랑스예요? 왜 똑같이 공화정이었다 왔다 갔다 그래? 아쌤 그럼 지금 가톨릭, 신교, 가톨릭에다가 왕정, 공화정, 왕정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 이거 그래서- 하면 무섭게 이렇게 절차를 밟나봐요. 예. 아. 네, 이어서 하세요. 우전자전이라고 찰스 2세는 찰스 1세는 또 똑같이 똑같이 해먹습니다. 네. 바라먹. 더 심해요. 네. 영국을만. 더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하세요. 저 여기까지 아니에요? 36조? 아니, 제일 중요한 걸 안 하려고 했어요. 명예혁명. 134까지입니다. 저 여기 안 읽었는데. 자, 쌤이 그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젠 저 황당하게 있는 찰스 2세가 왕이 되는 거야. 사실은요, 국민들이 왕을 뽑았어. 찰스 2세 왕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모셔서 다시 왕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빠는 죽었습니다. 어땠냐면은, 찰스 1세가 죽으면서 찰스 1세의 아들이 프랑스로 도망간 거야. 근데, 나중에 크롬웰 죽고 나서, 사실 나중에 국민들이 다시 찰스 2세를 우리 왕이 돼주세요라고 왕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퇴학시키겠죠. 저 차이를 안 시켰고요. 자, 근데 사실 찰스 1세는요, 물론 국민이 좋아서 일단 왕이 된 거잖아. 근데 찰스 1세는 우리 아빠 왜 좋아하는지는 알죠? 네. 복수해야지. 국회를 또 해산. 그럼 나중에 이제 찰스 2세 나중에 국회가 뽑았는데 그 국회를 또 해산시킨 거예요? 그렇죠. 해산.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아들 제임스 2세가 왕이 됩니다. 찰스 2세 죽고 나서요. 더 가혹해집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국회들이 제임스 2세. 또 짜증나. 네. 뭘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임스 2세를 아예 물러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왕을 모셔오면서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숨어있는 영국의 어떠한 와요. 왜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게 아니라 별로 이렇게 이제 먼 가문이야. 그냥 누구 친척인데 네, 뭐 그런 개념인데 네덜란드에 있는 하노버라는 사람을 끌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 혼나면서 영국 사람들은 왕을 모시려고 자신의 나라에서 이렇게 안 뽑고 이상한 데서 막 데려와. 혼나갑니다. 자, 살고 있다가 근데 이제는 이제 생각해봅시다. 국회가 가만히 있었을까? 왕 바꾼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 또 막 바뀌겠지. 용비도 바뀌겠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나중에 이런 일 안 생기려면 잘해야죠. 어떻게 잘하게 됐습니까? 왕이 근데 잘한다고 잘하게 될 것 같아? 그쵸. 사람 어떻게 믿어? 찰스 2세 맨 처음 착한 왕자였을 때 나중에 왕이 되면서 막 흥분되면서 열심히 막 세금 뜯어먹는데 어떻게 해야지 왕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을까? 왕들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시민이 세다는 걸 보여줘야죠. 무엇으로요? 투명. 투표. 야별로지. 군대. 아까 혹시 찰스 1세 아까 왜 죽었죠? 서양. 법을 하면서 처형당했지? 그러면은 가만히 법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게 우리가 교재 나와 있는 오늘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덜란드의 메리랑 윌리엄이 둘 다 같이 공동왕이 됩니다. 윌리엄이 누구예요? 메리는 왜 또 살아있어? 아니 또 다른 메리예요. 저 여자는 메리예요. 메리 지금 6명인데 메리는 왜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민수인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메리랑 윌리엄이 공동왕이 돼요. 웃기죠? 왜 그렇게 돼요? 왕 공동왕. 두 명이 왕. 두 명이 돼요. 근데 오히려 더 시민 측에서는 좋아했을 텐데 둘이 견제하면 서서히 약해졌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서로 부부이기 때문에. 네, 부부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 144쪽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겁니다. 맨 아래 보면 됩니다. 이제는 왕도 무엇을 따라야 된다? 헌법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헌법이랑 법이랑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왕이 아니면 된다. 예. 쌤 헌법이랑 그냥 법이랑 다른 게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회가 만든 헌법을 왕 따라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거야. 그럼 지금 의회랑 왕이랑 힘이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왕도 의회를 물러나게 할 수도 있고 의회가 왕을 물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헌법에 그거 없어. 둘 다? 해산할 수 없어요. 아니요. 예. 의회는 제한합니다. 그럼 이제 의회가 더 강력해. 예.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영국은 맨 마지막에 저 단어판 표시 좀 해볼까요? 권리장전이라는 문서에 왕이 사인해. 오케이. 의회가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잘래.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의회에 대해 간섭 안 하겠다. 왕은 이게 껍데기네요. 그렇지. 뭐 일본처럼. 예. 근데 나중에 그 누구였지? 여자. 빅토리아 여왕?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확 부항한다면서요. 그거는 나중에 또 생각해봅시다. 이제 의회가 짱이잖아. 네. 근데 의회가 정말 착하면 문제가 안 돼. 다 의회가 싸웁니다. 피그당 무슨 뭐 토리당. 서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사실 지금도 그 란이 걔들 있거든요. 서로 싸워. 그럼 중재를 해야겠지 누가? 왕이? 왕이 중재합니다. 그러니까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껍데기여도 왕이 착하면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제임스 찰스 같이 이렇게 나쁘면 이렇게 왕이 말을 안 듣겠지만 빅토리아 여왕 같이 나중에 굉장히 사치를 안 하고 절제하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또 굉장히 리더십을 잘 발휘해. 내 이름을 통해서 나를 충성을 해서 전쟁을 통일하자. 그럼 국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실제로 나는 엄청 강해지고. 쌤도 이렇게 좋은 거네요. 쌍으로 변제해주고 막 서로 잡아주고 그런. 그렇지. 그래서
사실 있잖아. 엄밀히 말하면요. 싸워도 나쁜 게 아닙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을 나중에 나쁘게 하면 나쁘게 그게 이제 싸움이 번질되면 정말 나라가 망해지는 꼴이 되겠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렇게 평화적으로, 물론 사실 사실들 중에서 평화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왕한테 사인을 받아내가지고 정식적으로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이 된 시대가 등장하게 된 게 영국의 첫 번째 이 전세계 최초를 만들어진 게 바로 시민혁명의 끝입니다. 그러니까는 영국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다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 한 방울은 소위 말해서 안 흘리고 왕한테 국회의원 이제 요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법 내리면서 사인하시오. 앞으로 내 말대로 세금 못 걷어. 세금원이랑 나중에 우리 의회 허락 받으시오. 해서 마음대로 못 하시오. 이렇게 열심히 무사가 내밀었는데 그 당시에 메리랑 윌리엄이 사인 오케이. 알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세요. 뭐라고 딱 사인하는 거야.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었네요. 그렇죠. 자, 이게 사실 어떻게 재밌는 게 있는데 영국 사람들 전통이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한 번 뜯어고치는 걸 다 싫어해. 뭘 뜯어고쳐? 영국 사람 전통이 원래 그렇대요. 영국 사람들은요 보통 고치는 걸 싫어하고 바꾼다고 합니다. 개량. 그러니까 뭔가 하나 나빠. 그러면은 새로 싹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완, 보수, 덧대기, 수리하기 이렇게 발전하는 게 영국 전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거 근데 프랑스는 뜯어고치. 전복 싹 바꿔 교체 또 교체 많이 안 들어 다시 교체 왕 황제 대통령 또 왕 또 황제 무슨 뭐 귀족 이렇게 굉장히 등장할 때 우리가 다음 달에 배울 프랑스의 결과는 같아졌네요. 아 그래서 프랑스가 좀 더 격렬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영국은 격렬했다고 해봐야 뭐 첼시를 죽인 거 정도 말고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은 이렇게 평화적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낸 게 바로 영국 혁명의 결과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왕이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뭐? 대통령? 응? 아니. 영국이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지금? 의회. 국회, 의회.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무엇? 헌법 만드는 것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따라하는 게 일본이고요. 알겠죠? 자, 쉬었다가 우리가 12시, 우리 10분 동안 쉬었다가 이어서 글쓰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빨리 글 써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중에 하나씩 받아주세요. 지금 한 명이 없는데? 한 명이 없네요. 저기요? 와, 너무 맛있어. 내한고요. 락 페스티벌을. 자, 우리 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는요, 적어주세요. 자, 영국의 지영아, 왜 맨 밑에 초콜릿이 있을까? 명예혁명. 네, 근데요, 이거 네. 한 장 더 안 주셨어요. 자, 제가 맨 밑에 초콜릿. 남은 거 있을 텐데. 동윤이 안 받았지, 이거? 아, 근데 이거 없어. 전달이 안 된 거 아니야? 지금 정확하게 여기다 못 써있는데. 혹시 아마 저 두 장인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써주세요. 이거 아닌데? 여기 보면 없죠? 네. 두 살이 하셨어요? 두 살이 하셨어요? 그거를 잘라서 주란 얘기입니다. 야 나. 있잖아. 아니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요, 우리 날짜가, 과연 자, 11월 23일. 자, 오늘 수업이 오늘은 29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그치요? 자, 주제 쌤이 아까 알려드렸죠? 다음 주면 벌써 12월이네. 자, 주제는요, 우리 그런 내용 나와 있었나? 영국 혁명의 원인. 자,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영국 혁명에서 말하는 것은요, 청교도 혁명의 여러분들이 원인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 주제는 오늘 재원이가 했던 부분이랑 관련돼 있고요. 재영이가 말했던 것도 일부 관련이 있겠죠. 절대항전이니까. 자, 주제 2번은 자, 밑에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권리 장전이랑 지금 걸쳐가 나와 있는 내용 보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 오늘날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찾아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찾고 서술해 주세요. 진짜 역사에서 한 번도 종교가 빠진 적이 없네요. 자, 선생님이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교가 생기기 영상면 전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니야, 야, 근데 구석기 그런데. 자, 5줄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여러분들이 10줄로 내용을 정리 좀 해주세요. 충분할 겁니다. 안 된다. 아시겠죠? 내용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종이 없는 사람 선생님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